네,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상권 교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외관계 양난 조선시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개념을 활용한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개념을 적용한 기출 문제 풀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문제 정도 지금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신립, 탕금대에서 패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전쟁이 진행되는 순서를 물어보려고 사료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신립 장군의 탕금대가 나오면 이제 막 그 부산 쪽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올라와서 두 번째로 패배하고 한성까지 올라오는, 수도까지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의 일로 옳지 않은 거.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하였다. 이거 신립의 탕금대 패배 이후에 일어난 게 맞습니다.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것도 이거 뒤의 일입니다. 요건 지금 전쟁의 초반부인데 조금 뒷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죠. 한산도 대첩도 이 뒤에 일어나는 거고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신립의 탕금대 이전입니다. 동래성이면 부산진이거든요. 부산진 옆이니까 가장 처음의 최초 부분이어서 이전식입니다. 아닌 거는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우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는 것도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고 임진년 다음 해에 1593년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전쟁 발발하고 나서 1592년 4월 달부터 몇 달 사이로 아주 바트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연도와 월을 외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시고 상식선에서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올라오는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전투하는 과정, 요거를 따져서 순서를 생각해 주시는 게 빠릅니다. 처음에 전투 준비 못해서 침략당하고 계속 지다가 이기는 전투 조금씩 나오고 왕 피난 갔다가 명나라 파병 들어오고 조명연합군이 내려와서 평양성 찾고 우리도 승전 빵빵빵 하고 그리고 해전들 있고 이런 관계들, 이런 순서대로 인과관계를 기억하셔야지 이걸 연도나 월을 외우는 건 너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기 막 발발한 전투,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했다. 요거하고 위에 올라가서 탕금대 전투하는 거는 연도 자체도 거의 같아요. 월 자체도 되게 바트게 나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 이 과정과 올라가는 지역의 어떤 거리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임진년 땡땡월 땡땡일.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라고 하였다. 그 후 왕은 의주로 향하였고 세자는 강계로 향하였다. 오늘부터 조선에는 두 개의 조정이 있게 되었다. 분조 얘기네요. 분조. 피난을 의주로 떠나면서 세자에게 이 항전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임진년이면은 1592년입니다. 1592, 요 년이 임진년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찢어진 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사년이라고 나오네요. 연도가 바뀝니다. 조명연합군이 생겼네요. 우리가 초반에 들어왔다가 SOS를 치는 거죠. 의주까지 피난 가면서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의주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네 마네 하고 있을 때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지원군이 들어와서 조선군, 명나라군이 연합해서 이제는 전세 역전으로 평양성 다시 찾고 쭉쭉쭉 내려가는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1593년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이 해 바뀌고 1월 달에 바로 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막 발발해서 피난 가는 상황과 이제 조명연합군이 들어와서 평양성 다시 되찾은 그 사이 시점의 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한산도 대첩. 승리했겠죠. 처음에는 승전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패전만 이루고 있다가 그러다가 도주를 해서 가게 되는 건데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의주로 넘어가서 SOS를 요청하는 그 사이에 의병도 일어나고 수군도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이제 피난을 가고 우리가 쫓기는 와중에 부산에서 그 바다 쪽에서부터 서서히 승전을 올리는 과정이 계속 나오게 돼요. 정답은 1번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아닌 것을 정확히 다른 걸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거 굉장히 초반 부분의 일입니다.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동래성으로 바로 옆에 동래성에서 또 전투하고 일단 그 초반부에 부산과 동래에선 전부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번은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류재란이 시작되었다. 이 조명연합군이 쭉쭉쭉쭉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휴전협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기의 뒤쪽입니다.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거 한참 뒤네요. 강홍립이 나오려면 이거는 임진왜란이 아니고요. 임진왜란이 아니라 그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 관련된 거니까 광해군의 어떤 즉위 집권 시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일기의 뒷장입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이것도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1번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예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랑기포는 이 전쟁 당시에 조명연합군이 힌트죠.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임진왜란이네요. 자, 임진왜란에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강화도에서 순절, 이거 병자호란이네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이거는 정묘호란입니다.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최영 장군은 고려의 장군입니다. 고려의 장군, 해당 사항 없죠?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렇죠, 이거 진주대첩이죠? 4번이네요.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이거는 왜구를 격퇴하는 장면이고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 이거는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죠. 더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네요.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진주대첩의 주인공이네요.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그는 진주성에서 대승을 거두어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골라볼게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에 나오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요게 바로 답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나머진 다 맞는 얘기겠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하고 권율이 행주대첩하고 조헌이란 사람, 이제 의병이죠. 금산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이끌어서 활약했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펼쳐서 한산도 대첩을 이루었던 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습니다. 네, 정답 1번이었고 다음 페이지 5번. 자, 밑줄근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헌이 여기 또 나오네요. 아까 이전에 선지로 나왔던 거죠. 조헌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영남에서는 곽재우 장군의 의병을 일으켜 그 기세가 산악을 진동하고 있다. 이 경문을 읽는 자들은 각자의 심력을 다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계책을 내고 용력을 가진 자는 역량을 발휘해라.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바치고 힘을 가진 자는 대열에 참여하라. 만일 외적을 치는 데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요 전쟁이 끝나는 날 그 죄를 성토하여 중형에 처하리라. 마치 이거는 꼭 나라에서 왕이 할 법한 서슬퍼런 경문이죠. 요 경문으로 의병들을 모집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분연히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를게요. 유정이 회답 겸 쇠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회답 겸 쇠환사가 뭐냐? 사실 예전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너무 생소한 이름이어서 저게 뭐야? 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게 그렇게 자주 파견된 건 아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그 뜨뜻미진하고 뗀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포로를 되찾고 관계를 다시 트는 역할로 파견됐었던 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조 때 전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파견을 한 거죠. 요 전쟁 직후니까 1번이 우선 해당 사항이 있겠네요. 1번 먼저 체크하고 나머지가 확실하게 아니면 되는 거겠죠? 나세, 심덕보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고 하는 거, 이건 임진을 한 시기가 아니고 훨씬 더 이전 시기가 되겠죠. 진포대첩이잖아요. 이거는 진포해전이 되겠죠. 요거는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이 책을 저술한 거는 더 앞선 시기의 성종 시기쯤의 일입니다. 시기가 안 맞네요. 요 위에 2번은 심지어 고려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기 완전히 안 맞네요. 자, 4번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해서 삼포외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중종 때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변사를 설치하죠. 비변사.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거 연결되네요. 하지만 시기는 중종 시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유정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회답 겸 세환사로 일본에 파견된 건 선조 시기고요. 1604년입니다. 연도상으로는. 외우지는 마세요.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고금천하의 법 중에 군율보다 엄격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료입니다. 강홍립의 이름이 나오네요. 강홍립. 중국 군대와 함께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싸우다 죽지 않고 도리어 투항을 청해 적의 뜰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청컨대 강홍립과 김경세의 가족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군율에 대한 어떤 위험을 보여라. 아주 분노한 글이 나오고 있죠. 강홍립에게 이런 거를 지시한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나온 거죠. 자, 요거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는 거, 사군육진은 세종 때 일입니다. 한참 앞이네요.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광해군 치세니까 헷갈리지 않게 먼저 이렇게 써보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아직 임진왜란 도중이네요. 요건 임진왜란 전쟁이 끝난 다음이니까 이거 아니죠.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요거는 선조 시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정렬입의 모반 사건, 이거는 전쟁이랑 이거랑은 관계없습니다. 광해군보다 이전 시기거든요. 선조 뒤에 광해군인데 기축옥사는 선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광해군 뒤에 나오는 왕이 인조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니까.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된 것은 세종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기로 4번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명령을 했대요.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하다. 광해군. 인조네요, 인조. 이 왕은 인조입니다. 반정으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되는 인조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이시의 난, 함경도 지역의 지역차별에 반해서 일어난 요 난을 제압하고 진압하고 유향소를 폐지한 것은 세조입니다. 세조니까 앞선 시기죠. 요거는 인조 시기가 아니에요. 문신의 재교육을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좀 더 뒤에 나와야 되네요. 초계문신제도는 정조가 한 겁니다. 정조. 총융청과 수어청을 설치해서 도성을 방비하였다. 지금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조금 번잡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인조가 설치한 거는 맞아요. 우선 3번을 체크하고요. 전제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분육등법을 제정했다.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런 공법을 제정한 거는 세종이 한 거죠. 세종. 병급, 신료 등을 파견해서 나선정벌을 단행했다. 이 나선정벌이 나오는 거 효종입니다. 효종.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이네요. 왕에게 이괄부자가 이괄
역쪽에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다. 이괄은 군영에 있었던 장수들을 위협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은 인조반정 때 공신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왕은 인조겠네요. 자, 인조반정 직후입니다. 인조식이고요. 자, 나를 볼게요. 최명기를 보내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왕이 수고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이거는 남한산성으로 떠나는 어떤 전쟁의 모습입니다. 병자호란이네요. 병자호란. 자, 다 인조 시기지만 가 시기는 인조가 왕이 된 직후고요. 이 뒤에는 시기가 조금 뒤시기에 정묘호란과 그 뒤쪽에 병자호란 시기입니다. 정묘호란 지나고 나서. 자,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볼게요. 1번,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을 했다. 정봉수 용골산성, 요게 좀 낯설지만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요게 정묘호란의 일입니다. 이거겠죠. 정묘호란. 왜냐면 인조의 즉위와 병자호란 사이의 사건이 정묘호란이니까. 정묘호란 다음에 병자호란입니다.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순서를 기억하시면 헷갈리지는 않아요. 요거를 같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1번이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는 이거는 명량대첩이잖아요. 요건 임진왜란이니까 아직은 인조가 즉위하기 전입니다. 이건 가의 이전.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것도 임진왜란, 가의 이전. 서인 세력이 패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패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키는 게 인조 반정입니다. 가의 직전이네요. 가의 직전.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추곡사가 발생하였다. 인조 이전의 광해군, 광해군 이전의 선조, 선조 시기에 기추곡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전이네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번. 자, 9번 볼게요.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제 페이지. 밑줄근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소현세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네요. 인조의 아들이죠. 그런데 시신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는군. 이 전쟁에서 패해서 청해 인질로 갔다가 8년 만에 귀국했는데 이 전쟁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패배하고 나서 1번, 2번 왕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죠. 자,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는 것은 병자호란 한참 이전입니다. 인조가 즉위한 직후에 인조반정 때 나는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변방으로 보내지? 라고 농공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괄 부자가 난을 일으킨 거니까 요거는 한참 전 일이에요. 이 전쟁의 한참 전입니다. 곽재우와 고경명 등의 의병정이 활약한 거는 병자호란 한참 이전의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김준용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요게 병자호란 때 일이고요. 우선 3번. 외적의 침입에 대응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거는 삼포외란 직후입니다. 중종 때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밑줄근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전쟁 뒤의 일이에요. 사진은 이 전쟁 당시 순절한 김상용을 기려 세운 순위비입니다. 그는 청이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 종묘의 신의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남문루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하였습니다. 청이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병자호란이 되겠죠.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총부대가 나선 정벌에 동원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가 인조 때잖아요. 요거 이후에 인조 뒤에 즉위하는 사람이 효종입니다. 효종이 청나라를 치겠다라고 북벌을 준비하면서 조총부대를 준비하는데 결국에는 이 조총부대는 북벌은 하지는 못하고 이 청나라가 요청한 이 나선 정벌에 동원이 됩니다. 이후 일어난 일이 맞아요. 이거는 우리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 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래서 조총부대에도 육성을 한 겁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이거는 요 시기가 아니죠. 사군 육진의 개척은 세종 시기의 일입니다. 3번이네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끌려간 거 맞고요.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네요. 자, 1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변방의 일을 위해 뭐를 설치했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병조 판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지엽적인 입장이 되어버렸고 참판 이하의 당상관은 전혀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청컨대 혁파하소서.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 이걸 맡아서 한다라는 얘기죠. 병조가 아니라 변방의 일을 위해서 뭐를 설치했는데 변방의 일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넘어서는 일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더라. 네, 이 기구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원래는 임시기구인데 상설기구인 병조를 능가하고 있네요. 자, 찾아볼게요.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 이거 승정원이죠. 아니네요. 그러면 1번 기억 들어가는 거 일단 다 지워주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직과 기능이 확대된 게 맞겠죠? 비변사 안 없어지고 크게 커집니다. 니은이 없는 거 5번 지울게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의 건의로 혁파된 거는 소격서입니다. 도교 행사 주관했었던 소격서니까 디귿 들어간 거 지우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의 세력 기반이 된 거 비변사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혁파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니은 리을 포함해서 4번으로 답 찾습니다. 4번.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가의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것 없이 명예 군대만을 바라보며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으니 불가하지 않겠는가. 명예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을 기다렸으니 이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지원군만 기다렸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과인의 생각에는 따로 땡땡땡땡을 설치해서 합당한 인원을 차출해서 장정을 뽑아서 날마다 활을 익히기도 하고 조총을 쏘기도 하면서 그리고 플러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창이나 칼도 쓰면서 요런 무예를 훈련시키도록 하라. 그래서 뭐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상비군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자,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수원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거는 장룡령입니다. 장룡령인데 장룡령을 설치하는 거는 정조 때 일이죠. 외영과 내영이 있어서 내영은 서울의 창경궁의 회랑에 있었고 외영은 수원 화성에다 갖다 놨었어요. 요거 장룡령. 자,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되었다. 이거는 주진군이라는 군대인데 양계가 나오면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군사제도니까 요거 아니죠.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창설이 됩니다.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룹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하는 사람들의 존재, 싸움만 하는 사람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 부대였다. 요것도 고려시대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급료를 받는 상비군, 훈련도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4번이고 활을 익히고 조총을 쏘고 칼과 창을 쓰는 이 삼수병이라고 하죠. 삼수병을 편제한 훈련도감의 존재의 훈련도감 내용은 4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우리가 봤던 내용이 조선시대를 양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이나 진행 과정이나 원인, 과정, 결과 이게 골고루 문제에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하나 낀다면 정묘호란까지 좀 섞어가지고 선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요 세 종류 덩어리의 전쟁의 특징과 차이점, 공통점들을 잘 비교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